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타파 북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일대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시간당 30에서 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포항 장기면 231mm, 경주 양북면 245mm입니다. 김천시 낙동강 김천교 유역에는 오후 1시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 최대 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항 등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오늘 하루 전면 통제됐고 포항공항 항공기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날아가고 주택 지붕이 부서지는 등 경북에서만 27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수확을 한 달여 앞둔 과수원에서도 과수원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주택 천여 채가 침수됐던 영덕 지역은 또다시 물폭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넘어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주 천북면에서는 주택 안에 있던 고목이 담장 위로 넘어지면서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포항에서는 넘어진 나무에 차량 지붕이 심하게 부서졌고 엄청난 큰 소리가 나서 급히 쫓아 나와 보니까 나무가 차량을 덮쳐서 교회 외벽에 붙어있던 외장벽돌 수백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60여 년의 세월을 버틴 목조 공장은 이번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슬라브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 차도 슬라브가 내려앉는 바람에 지붕도 내려앉았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에 농경지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십 헥타르의 황금 들녘이 물에 잠기고 강풍을 이기지 못해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니까 또 벼가 많이 더 쓰러졌는데 지금부터 또 밤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내일 아침 될 것은 피해가 많을 걸로 그렇게. 수확을 한 달여 앞둔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 바닥 여기저기에는 채 익지 않은 사과가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피해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장비 매각에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넥스지오의 시추 장비를 빌려준 국내 금융대기업 캐피탈 회사가 지난 6월부터 매각에 나섰고 최근 인수를 희망하는 중국의 기술자 6명이 지열발전소를 찾아 장비를 실사했습니다. 포항과 유사하게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에서도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으로 13년째 장비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 소송과 부지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열 발전 현장과 장비가 사유재산이어서 포항시나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과 대구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이 3,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안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경북에서는 1,400여 건, 대구에서는 1,500여 건의 난폭 운전이 신고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2,800여 건의 난폭 운전이 발생해 23명이 구속되고 5,50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북 각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끝내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7일까지 추가 이행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먼저 측량 성과도와 설계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27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보고 시군에서 추가 부여 대상으로 통보하면 각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상세한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시군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3에서 6개월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주요 미국 종합처리장에 벼 건조 저장 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해 현재 60%인 농가의 벼 매입 능력을 2023년까지 8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성군 농협 RPC 등 12곳에 73억 원을 지원해 건조시설은 630톤, 저장시설은 8,500톤 규모로 늘리고 영주농협 RPC 등 7개 RPC에 15억 원을 지원해 노후화된 도정시설을 교체합니다. 경상북도는 농가가 수확 후 벼를 물벼 상태로 미국 종합처리장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벼 건조와 저장 비용 절감,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생활적폐 개선 과제로 이같이 정하고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교원은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월등히 많은데도 사립교원은 제외돼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